친문계로 꼽히는 이 김종민 의원이요.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지는 배경 중 하나로 이 후보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모 씨의 사망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이 씨라고 그 아는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또 이제 그 이른바 문파, 그러니까 친문 이제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 약간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좀 지켜보고 있어요. 자, 김종민 의원은 이 내부 갈등이 심해지는 배경 중 하나로 이렇게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의 사망을 꼽았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 오늘 뭐 많이 여쭤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의견 동의하십니까? 사실 저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문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완전히 큰 선대위에 흡수되지 않았다. 흡수되지 못했다는 네. 측면이 하나 있고, 구조적으로 보면 여당 후보들은 언제나 넘어야 될 부분이 바로 말하자면 직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과거에는 뭐 아예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정치법을 어겨가면서 조금 그런 모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들은 표시 않고 중립을 지키고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의외로 정권 교체율은 높은 데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또 나름대로 견고하단 말이죠. 네. 이 문제를 양 두 가지 어려움을 이재명 후보가 풀어가야 됩니다. 그 격변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는 결집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정권이 이 문재인 정부가 명백히 실수했거나 실패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전환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충돌 양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정당 내부에서 지금 정당혁신위원회가 뭐 다선 의원들 불출마한다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 내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생리적으로 보면 거부감이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정책 내 의원의 반항도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다선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애매하고 델리케이트한 예민한 부분들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풀어가야 될 과제다. 역시 여권 후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앞에 정부의 말하자면 변화를 주면서 지지를 받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그런 데서 나오는 약간의 어떤 갈등 조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조영천 변호사님, 특히 이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 경선 과정에서 계속 이낙연 당시 후보 측에서 이제 언급했던 내용인데 이 현재 상황은 어떤 겁니까? 이게 계속 클리어가 안 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여당 내부에서 나온 의혹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변호사들 다 세금 계산서 끊어주고 확인만 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건데 뭘 이렇게 질질 끄나. 근데 사실은 이제 대장동 이슈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사실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재명 후보의 후보 위치까지도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당 지지자들,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한 달만 전에 터졌으면 과연 지금 여당의 대권 후보가 누구일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아마 이낙연 후보 지지했던 분들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와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인이 어떤 분이냐? 전통적인 여당 지지자고 그 누구보다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열렬한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같은 그 여당 민주당 친민주당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좀 그 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도 이제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내용, 아까 이제 저희 박정하 또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 내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요, 최근 이 이재명 후보의 가짜 욕설 영상 배포설과 관련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보시죠. 야, 윤 후보를 뽑게 되면 너 때문인 줄 알라.
자, 원색적인 비판 담긴 이런 포스터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해요. 이재명 기자, 지금 보면은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갈등을 겪는 가운데 이 현대변인을 겨냥한 포스터까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근택 대변인이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디페이크한, 그러니까 가짜 영상을 유포하려는 게 친문 성향의 반 이재명 단체에 살려고 한다, 이런 글을 이제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그래서 삭제를 했었는데, 또 저 문제는 또 뭐냐면, 그리고 나서 또 김혜경 여사는 우리 문파가 원하는 영부인이다, 또 이런 포스터를 하나 올리면서 저것이 더 레프트라고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열렬한 지지자가 만든 거다라고 또 올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지지자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제 문재인 진영에서 저렇게 포스터를 자주 만드는 유저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저 포스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윤석열을 찍으면 그것은 바로 다 현근택 때문이다라는 포스터를 다시 만들어서 이제 게재를 한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 친이라고 할까요?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 진영의 갈등이 점점점 이렇게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민주당이 노무현 정부 한 후반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까지 한 10년여간을 굉장히 당내 갈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거의 모든 선거를 연패할 정도로 당내 갈등이 심했었는데, 그게 이제 친노 비노 갈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게 갈등이 해소됐던 게 2016년 비노가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탈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해소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갈등이 내부적으로 해소됐던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 나오면서 이제 해소됐던 건데, 제가 볼 땐 2016년 이후에 한 5년 만에, 한 6년 만에 다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서 친이 갈등이 생겨날 수 있는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무관하게 앞으로 민주당에 상당한 어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재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자,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친문 진영에 반발을 삽니다. 또 정청래 의원도 반대로 또 이재명의 이해관이 날 찾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이제 친이 진영에 또 이제 반발을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지금 굉장히 민주당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데, 당 대표든 아니면 정청래 의원도 굉장히 이제 당내 빅마우스죠. 영향이 큰 의원이죠.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지난 한 10년의 그런 갈등을 이제 극복했다고 봤었는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대선 47일 남긴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이 조심해야 한다. 지금 현근택 대변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 김정숙 여사와 결이 같은 분, 김건희 여사님, 이런 영부인을 원했다, 이런 포스터 제작자를 오판하면서 이렇게 갈등 논란을 빚고 있는데, 논란 사흘 만에 실수를 인정하면서 앞으로 이 글을 쓰는데 보다 신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 여도 야도 모두 이 원팀이라는 숙제 아직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